네, 오늘 이슈인에서 만나볼 사람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3일이었죠. 이제 예. 울산 시흥하고 함께 광주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가 자유구역 하면 이제 아시는 분도 익숙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에 도입이 됐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조세 감면을 비롯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주로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그 목적도 있지만 혁신적인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성장 거점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광주가 마침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광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럼 어디가 지정이 된 건가요? 광주 같은 경우는? 예, 이번에 4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4개 지구에 132만 평이 지정이 됐습니다. 우선 빅그린 산업단지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로 지정이 됐고 광산구에 있습니다. 역시 광산구에 있는데 첨단 3지구는 인공지능 집접단지 클러스터 지구로 이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에 2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 그리고 도시첨단 국가산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방금 4개 산업지구에 예. 크게 이제 3개 산업. 그렇습니다. 그렇죠? AI, 예. 자동차, 에너지. 예. 뭐 이제 광주의 핵심 산업, 미래 산업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님 이제 공약 미사칠기 공약 1호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제 1호 공약인데 제가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광주는 이제 매우 정의로운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인구가 외부로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2018년만 해도 약 8천 명이 광주를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그중에 60% 이상이 20대, 30대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려면 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정을 받았고요. 실은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이번에 7년 만에 지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결과 또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지정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기대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지방세도 감면이 되고 관세도 감면이 되고 또 거기에 진입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규제거든요. 네. 많은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고 행정 절차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사람과 돈과 기업이 이제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서 생산이 유발되는 효과를 약 한 10조로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부가가치가 이제 창출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부가가치가 한 3조 원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유치는 한 1조 6천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한 5만 7천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 단순한 지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연계된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 현재 이제 앞서 시장님이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7년 만에 지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이제 경제자유구역 봤더니 광양만권 비롯해서 7군데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광주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예. 좀 광주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좀 지역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 7군데가 이미 지정돼 있는데 그중에 매우 성공한 데도 있고 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중간에 경제 자유구역에서 탈락된 데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80여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치가 됐고 여기에 들어온 투자 금액만 해도 53조가 넘거든요. 부산 진해지구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기업들만 해도 한 130여 개가 왔고 한 3조 4,800억 정도 자금을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전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미개발된 지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이후에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는 4개의 산업지구가 3개가 금년과 내년에 다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3단지의 경우에도 2025년에 준공이 되고 이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자율주행차, 에너지, 인공지능 이런 미래 신산업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곳이고 저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매우 초기에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도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미래 자동차, 예. 이제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광주만의 이제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 유치라든지 예, 어떤 예. 전략들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선 인공지능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도 5년 동안에 4,116억 원이 확보가 됐고 부지도 첨단 3지구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인데 금년 11월 달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큰 거냐 하면 88 페타플롭스입니다. 이게 무슨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슈퍼컴퓨터 센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25 페타플롭스니까 그보다 한 3배 이상 네.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민간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다 여기에 입력을 해도 절반도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큰 그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한 15개 기업이 강주에 오겠다고 MOU를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중에 7개가 실제 사무실도 열고 연구소도 개소하고 법인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이제 그 투자 유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빅그린 산단에는 강주형 일자리 사업인 강주 글로벌 모터스가 현재 건설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 공정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제 내년 9월 되면 10만 대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직간접 일자리가 12,000개가 만들어지고 또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치유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구에 있는 에너지밸리, 에너지 산다는 우리가 이제 공동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강주 전남에 가장 많이 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촉진시키고 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강주가 아마 다른 어떤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보다도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말씀 들어도 좀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제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일단 됐고 그다음에는 뭐 그다음에 어떤 순서들이 좀 남아 있는 일정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자유구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 아까 1조 2천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기관이 이걸 건설도 하고 또 유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날 강주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강주에 설립이 되고 거기에 1급 공무원 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주로 하면 부지사들이 1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생기고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50명 내지 60명의 직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완전히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뭐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공직자들을 광주시에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우리 공직자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게 되면 다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유연성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장점과 민간의 장점을 합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같이 모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도 이제 시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이 AI 부분인데 AI 선도도시 이제 추진하고 중심도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서 뭐 이제 산단이 포함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부분일까요? AI 부분에서. 예, 저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주가 글로벌 선도 도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강주에 이제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했고, 그 부지, 예산, 인재 양성까지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인공지능 사관학교도 지금 7월 1일부터 개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주 지스트가 인공지능 석박사급 그 대학원도 만들어서 3월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첨단 3단지가 인공지능 클러스터로 조성된 것도 엄청난 지금 성과인데, 이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세 감면부터 각종 지원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그런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데이터 센터 말씀하시면서 15개국과 MOU 체결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 외에 AI 관련 뭐 기업이라든지 기관들 뭐 오는 것들도 많이 진척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15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고 그 기업들 중에서 7개 기업이 이미 강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온 기업은 그 소프트뱅크의 조지 손정희, 그리고 네네. 국제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이제 투자한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강주에 오면 인공지능을 사업화하고 그리고 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저희가 인재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멘토단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돈이 필요할 때는 돈도 빌려줄 수 있도록 지금 펀드도 만들고 있고,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는 인공지능 조찬 포럼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이제 강사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려왔죠. 그날 박 장관이 한 얘기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G7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강주의 인공지능 산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까지 이 인공지능 산업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도 이제 뭐 기업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7월 1일 날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생 모집도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이제 어떤 학교냐 하면 이건 불란서의 에콜 40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하는 건데 수업료도 없고 그리고 기숙사도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야말로 이제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180명 모집하는데 한 1,045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정형화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한 6대1 가까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강주 전남에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 강주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로 떠났지 서울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강주에 온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찾아오는 강주가 저는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들은 이제 6개월 가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미 이제 교육은 7월 1일부터 개강인데 벌써 이제 인터넷 교육이 들어갔고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최종 180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인터넷 강의 거쳐서 180명을 예, 선발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I 중심 도시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그리고 계시고 하는데 자리 잡기까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할 때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구글과 같은 인공지능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 첨단 도시, 인공지능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강주의 인공지능 도시는 150만 강주 시민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도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매일매일 영위하고 있는 일상생활 있잖아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병원에 다니시고 소비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빅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앞으로 내 데이터, 자기 데이터 기증 운동도 하고 또 이제 그 인공지능 기업들이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 아마 그 새로운 인공지능 도시로서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의 응원, 참여 이런 부분들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광주시장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간단히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반환점을 돌았는데 아직 넘지는 않고 거의 됐습니다. 네, 거의 돌았는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광주형 일자리 뭐 사업이 시작이 됐고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방금 좀 전까지 이야기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고 좀 돌아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2년? 그 되돌아보면 정말로 숨가쁘게 뛰어온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참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저는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지금 성과를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참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강주시만의 노력이었다기보다는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을 믿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을 했고요. 우선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노사상생의 강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켜서 지금 제대로 착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가면 이제 차가 생산이 될 것이고 또 16년 동안이나 강주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도시철도 2호선도 지금 잘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저게 건설이 되면 실은 교통이 많이 혼잡해집니다. 그래도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우회 도로도 만들고 조치를 해서 걱정했던 것만큼의 교통 혼잡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31년 만에 백운 고가 도로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해에는 뭐니 해도 그 적은 예산으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그리고 후속 사업으로 한국 수영진흥센터도 저희가 유치를 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경제 자유구역도 우리가 유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린 뉴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목원도 10여 년 만에 착공을 했고 강주에 공기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이게 한 7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산자부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따왔고요. 그리고 환경부로부터는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제 예. 기억보다도 예. 하여튼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더 이제 중요해질 텐데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코로나19 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광주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도 이제 예. 소개도 되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제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광주도 대비책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3월 1일 날 그 대구가 매우 어려울 때 대구 환자를 받아서 우리 광주가 치료하겠습니다. 이런 병상연대를 첫 번째로 제안해 가지고 다른 이제 지자체가 대구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는 그런 이제 모범적인 광주 정신,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한 것도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장 코로나19의 큰 적은 방심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긴장감 가지고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예, 싶은 예, 게 예. 얼마 전에 이제 시장 직속의 쓴소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뭐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 무슨 시장이 갑자기 쓴소리위원회를 네. 설치하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년을 지나면서 광주 시정에 좀 익숙해졌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시민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긴 하지만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한테 중요한 건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오직 역사적 평가와 광주 발전만 보고 전력 투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광주 시정을 견제하고 쓴소리를 해주고 계시는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그 의원들을 모시고 적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다잡고 또 초심 유지하고 그래서 광주 발전만을 위해서 전력하기 위해서 쓴소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 뭐 우리 시민들께 당부 말씀, 인사 말씀 정리해 주시죠. 제가 이제 시민들께 일자리를 만들어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직 그 크게 체감하지 못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수도권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오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AI 기업들이 광주를 찾아오고 있고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임원들을 뽑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 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을 믿고 지지해 주시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인에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민선 7기도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준비했던 거 앞으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광주의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재영의 이슈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